나중에 다시 물품들을 한번 꺼내서 보여드리겠지만, 이 60m 배낭 지금 전체 다 사용한 건 아닙니다. 거의 보니까 40m 정도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이 안에 침낭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 텐트도 3인용 들어있습니다. 모비가든 칭치3라고 하는 3용 텐트, 그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판초 이거 외부에 수납될 수 있게끔 이렇게 빨리 꺼내줄 수 있게끔 되고요. 텐트를 수납성을 좋게 하려면 별도로 분리해서 패킹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저렴한 수납 주머니를 사가지고 거기에 텐트를 수납시키고, 지금 이 위쪽에 상단부에 바로 해제해서 꺼낼 수 있도록 상단부 위치시켜 놓고, 폴대는 측면에 이렇게 지금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빈민이 텐트, 침낭, 매트, 판초 연구체 킷, 그 다음 기타 제가 언급했던 생존 카테고리 안에 물품들은 이렇게 잡낭으로 구성해서 물이 나오겠죠. 물은 3개만 넣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먹는다는 개념으로 해도 돼요. 총 2리터까지 챙겨도 좋고, 총 4개 챙겨도 좋고 3개 챙겨도 관계없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먹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핫팩, 바로 핫팩 이거 굉장히 괜찮아요. 추천드립니다. 저렴하고요, 진짜 15시간 동안 따뜻합니다. 농담이 아니라 상당히 유용하게, 불이 없으면 바로 이 핫팩이 직접적으로 여론이 돼가지고 공급해 주기 때문에 은박 담요와 함께 잘 쓴다 그러면, 그 다음 이 판초와 함께 잘 뒤집어 쓰고 여러분들이 버틴다 그러면, 설사은 텐트가 좀 부족하고 좀 취약하다 하더라도 저체온증은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식량은 그냥 똑같습니다. 에너지바와 시리얼 이렇게 여기만 준비해서 충분합니다. 그다음 중요한 거 그죠? 통신과 관련된 보조 배터리, 케이블. 자, 20번 항목 전체 중에 몇 개가 빠졌어요. 그럼에도 충분히 실용성이 있습니다. 이걸로 충분히 3일 버티는데 문제 없어요. 라디오 같은 거 없어도 안 죽습니다. 요렇게만 챙겨도, 기본적으로 요렇게만 챙겨도, 여러분,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재난, 그 재난에서 생존 배낭이 필요해서 그걸로 대응하려고 할 때 요 정도 물품만, 이 기본용 물품만 잘 챙기더라도 대피소를 가든 야외 여러분들이 독립적으로 버티든 아니면 공터에서 버티든 그런 어떤 환경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실제 점검이 끝난 물품들입니다. 자, 바로 요게 제가 지금 만들었던 생존 배낭의 인포그래픽입니다. 제가 직접 디자인을 의뢰해서 그걸 제작을 했어요. 아직 좀 더 테스트를 해보고 최종 목록 수정하고 난 뒤에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72시간 다이아드 생존 배낭. 말 그대로 이렇게만 갖추면 죽기가 정말 어려운 한국의 재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도 구조도 올 때까지 최소한 72시간은 길게는 일주일간도 크게 버티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어떤 생존 배낭으로 제가 필드 테스트를 거쳐서 지금 만든 겁니다. 제가 한 6, 7년 정도까지 계속 생존 배낭을 여러 어떤 계절마다 테스트하고, 거기에서 넣었다 뺐다 또 테스트를 하면서 계속 바꿔가면서 이렇게 만드는데,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이 중에 기본형입니다. 기본형 1번부터 20번까지가 기본형이에요. 이 기본형 견종 배낭을 먼저 잘 꾸리고, 그 다음 완성형 생존 배낭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좀 더 어떤 그 효율적이면서 빠르게 더 대응하면서 좀 더 좀 편리한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생존 배낭을 확장할 수 있다. 그래서 완성형까지 한다 그러면 좋겠지만, 기본형만 잘 챙기더라도, 지금처럼 기본형만 잘 챙기더라도 실제 여러분들이 한국의 재난에서 대응하는 데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충분히 살아남고 큰 문제 없이 버틸 수 있는, 직접 생존에 연관관계 있는 것들만 따로 추는 것이 이제 기본형들입니다. 20개 다 챙긴 거 아니에요. 20개를 다 안 챙긴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만 챙겨도 큰 문제 없다는 겁니다. 20개에서 빠진 게 뭐냐면, 보시다시피 여기에 메스틴이 빠졌어요. 그죠? 9번 메스틴이 빠져 있고, 8번 여보로 빠져 있고요. 그 다음 멀티툴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불피는 도구, 대형 파이스틸과 방스토브 라이터 빠져 있어요. 14번이 빠져 있어요. 그 다음 라디오 빠져 있습니다. 화장지 빠져 있어요. 덕테이프 빠져 있습니다. 호루라기 빠져 있어요. 이거 여러분 20번 요 범위 내에서 넣었다 뺐다 해도 됩니다. 당연히 기본적 20개를 다 넣어주면 제일 좋지만, 지금 여기서는 또 그걸 빼더라도 요렇게만 하더라도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여보로 이것이 없더라도 텐트와 침낭과 그 다음 판초이, 그 다음 필요하면 은박담요 핫팩만 잘 조합하면 여러분들이 악천후에서 충분히 버텨낼 수 있습니다. 잠을 편하게 자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안전하게 버텨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도구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텐트 침낭 매트와 핫팩, 은박 담요 이런 것들 판초이가 잘 조합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얼어 죽을 일이 없어요. 불필요한 도구들 없더라도 버틸 수 있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술이 훈련 안 돼 있으면 악천에서 불을 못 피워냅니다. 제가 훈련 계속 시켜보니까 불을 못 피워내요. 키워내질 못합니다. 불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실제 체온 유지할 정도로 또는 주변 사람들이 열을 공유할 정도로 큰 불을 키워내야 되는데 그게 조금만 악천후가 발생하고 주변에 젖어 있으면 그걸 못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애초 어설프게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든가 어떤 예능을 보고 불 그냥 저렇게 피우면 되겠구나 그 머리로 상상한 거로는 실제 상황에서는 불 그 정도 체온 유지할 만큼 크게 키워낼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상상으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을 하시거나 아니 연습을 하더라도 내가 몸이 나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불 피우는 것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보온 장비들 체온 유지 관련 장비들 집중적으로 잘 챙겨 놓으면 그게 실전적인 생존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필드에서 계속 여러분 입장에서 테스트한 겁니다. 저는 사실 이거 없어도 돼요. 그냥 판초이 하나 핫팩 있고 은박 담요 있고 그냥 불 피울 수 있는 도구 파이어스틸 저는 제 손에는 방수토보 라이터가 있든 핫팩 파이어스틸이 있든 관계없어요. 전 둘 중에 뭐가 있든 관계없습니다. 둘 중에 딱 하나 선택하라면 저는 오히려 파이어스틸이에요. 왜? 이게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파이어스틸 챙기냐 불 피우기 쉬운 라이터가 훨씬 더 좋지 않냐.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 라이터가 신뢰도를 잃은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고장난 적이 많고 가스가 빠져버리거나 그 구조 자체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켜지지 않는다거나 그 다음 악천 정말 추울 때 이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온도가 너무 낮아서 기화율이 떨어져서 불을 유지 못했던 그러니까 최소한 불 붙일 정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경우도 많고 젖었을 경우에 그것을 다시 말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또 들여서 또 말리다가 또 빗방울에 또 손이 젖어서 또 물기 들어가서 또 못했던 경우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파이어스틸이든 라이터든 저한테는 둘 다 똑같아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둘 다 제 입장에서 그냥 쓰기 좋은 그냥 불 피우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불 피우는 도구를 쉬운 것 하나, 그 다음 신뢰도가 높은 거 하나 이렇게 챙기라는 얘기예요. 주로 사용할 거, 방수토브 라이터. 그 다음 혹시 그게 문제 생겼을 때 대비해서 백업으로 챙기라는 얘기입니다. 백업용으로 챙기세요. 그런 개념에서 14번은 그렇게 두 개 세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14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이어스틸과 분리하지 않고 방수토브 라이터를 이렇게 세트로 만들어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걸 분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초보자들은 여러분들 이런 불필요한 훈련 받은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은 이걸 세트로 그냥 이렇게 방수토브 라이터와 파이어스틸은 한 세트라 생각하시고 주 보조로 생각하시고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어떤 물품들은 굳이 없어도 괜찮아요. 화장지 있으면 좋은데 여기 빠진 거 화장지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위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위생에 대한 부분에서 화장지가 필요해요. 그 다음 불필요성 불쏘시개도 될 수 있고 하지만 구급낭에 또 여러 가지 제가 이미 여러 번 보여드렸던 불필요할 수 있는 조합들이 있죠. 그걸 써도 이 안에서 착화제도 만들어낼 수 있고 불필요한 시약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엔 착화제가 기본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화장지는 있으면 좋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빠졌죠. 왜냐하면 먹는 게 적으면 거의 배변을 해야 될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하여튼 여기는 20번 중에 다시 추린 거예요. 정말 요것만 가져도 되는. 그래서 실제 따져보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생존 배낭의 물품들은 20번 중에도 10개입니다. 10개. 딱 다시 추려진 기본형에서 또 다른 최소형의 물품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추천드리는 건 이 기본용으로 싸는 걸 추천드립니다. 20번까지는 채워주는 것이 특히 준비 충분히 훈련되지 않고 또 그 다음 몸 상태가 나쁘더라도 악천을 만났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아주 신속하고 효율적인 생존 배낭으로 꾸려질 수 있기 때문에 20번까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채우시고 난 좀 더 최소로 챙기고 싶다면 지금 보시는 요 정도 이 10개만 잘 챙기더라도 제가 장담컨대 악천후상의 재난상에서 72시간 버틴데 큰 어려움 없고 보조 배터리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챙겨나가는 스마트폰의 지속성을 3일 유지하는 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통신 지속성을 위해서 보조 배터리는 최소 2개 정도 챙기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일단 요거 10개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대피 환경 좀 내가 이동해야 되는 그 경로 주거 환경을 고려해서 넣으세요. 근데
72시간이면 반드시 야간 상황을 최소 2번 겪겠죠. 그러니까 그때 안전성, 그 다음 신호도 될 수 있는 이 헤드랜턴 챙긴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 놓으시면 분명히 실용적인 생존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별도의 여러분들이 그 저렴한 중국산이긴 합니다만 한 2~3천짜리 보관 주머니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이런 생존 물품들을 관리하고 그 다음 패킹할 때 되게 쉽고 편합니다. 지금 이렇게 큰 것들이야 배낭이 잘 들어가지만 작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배치하거나 그 다음 이거 그 무게 배분을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특히 수납이 그렇게 좋지 않은 배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넣는 게 좀 불편하고 나중에 찾아서 꺼냈을 때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저렴한 시중에 살 수 있는 보관 주머니에다가 그냥 바로 넣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쉽게. 요거는 이 안에 넣는 것보다 위에 넣는 게 좋아요. 그냥 때려 넣는 거예요, 여러분. 또 주요 보온 장비 중에 큰 것들, 응급처치키 빼고는 당장 바로 쓸 것은 아니죠. 판초이는 외부에 결속하니까 이렇게 하면 패킹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굉장히 쉽게 빠르게 배낭을 싸고 그 다음 꺼내서 바로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텐트도 여러분들이 좀 부피가 큰 것 같으면 이렇게 분리해서 보관 주머니에다가 텐트 본체, 그 다음 폴대는 측면에다가 분리해서 넣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최소 기본 10개 항목, 기본형 20개 중에 10개 항목으로도 이렇게 꾸릴 수가 있다. 이렇게 한번 꾸렸을 때 좀 더 여러분들이 스킬만 좀 따라준다. 사실 스킬이 별로 없더라도 요렇게만 잘 갖춰져 악천후에 대응하면서 충분히 버텨낼 수 있고, 이걸로서 먹는 거와 식수에 대한 부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다음 보조 배터리로 통신 유지하면서 계속 여러분 정보도 얻고 뭐도 합니까? 구조 요청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발생되고, 중간에 다쳤거나 부상이 생겼을 때 응급처치 키트 통해서 대응을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잘 챙겨서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넣을 때는 가벼운 것보다 침낭을 제일 밑에 넣는 게 좋습니다. 침낭을 제일 밑에 넣고 등판 쪽이나 위쪽은 무거운 거 넣으면 돼요. 텐트는 가급적이면 위에 바로 뺐을 수 있게끔 넣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무거운 게 뭐예요? 지금 남은 잡낭 들어간 게 개별적으로는 가볍지만 잡낭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에 뭉쳐지면 이게 무게감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간이나 중간보다 위, 그 위에 지금 좀 무거운 등판 중심 쪽에 나머지 물품들 세트가 지금 들어있죠. 그 위에 텐트 바로 빨리 끄집어낼 수 있는 텐트 꾹 눌러주면 아직 공간 한참 남습니다. 그 위에 응급처치에 필요한 거 바로 끄집어낼 수 있는 거 위쪽에, 아니면 이런 것들이 헤드 포켓이 있는 모델이면 헤드 포켓 속에 헤드랜턴과 함께 응급처치 킷 같은 거 같이 넣어주면 좋아요. 찾기 쉽고. 자, 그럼 기본 본체에 대한 부분에서 패킹 끝났습니다. 아직도 이만큼 더 쓸 수 있어요. 지금 40리터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안에 뭡니까? 침낭과 텐트, 특히 3용 텐트 들어있어요. 폴대는 측면에다가, 폴대와 팩은 측면에 좀 들어가요. 그 다음 판초에는 가급적이면 빨리 끄집어낼 수 있는 거, 그러면 수납대 제일 바깥쪽에 넣어줍니다. 매트는 하단에 넣으면 좋은데 지금 하단에 스테이블 없기 때문에 얘는 상단으로 갑니다. 하단에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지금처럼 바닥이 젖어 있는 상황에 중간에 쉬어야 되겠죠. 이동하더라도 중간에 쉬어야 되는 상황이면 이거 펼쳐가지고 바로 하단에 바닥에 습기 한기 차단하면서 쉴 때 쉬는 질을 높여줍니다. 쉼의 질을 높여주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래도 쉼의 질이 높아지면 질수록 에너지 고갈이 상대가 덜 됩니다. 불편하게 자거나 춥게 자면 에너지 고갈이 많이, 특히 또 수분도 많이 또 쓰게 돼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물과 또 뭐가 더 필요해요? 식량을 좀 챙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쉬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쉴 수 있게 꾸며진 게 생존 배낭의 그런 반응이 될 요소예요. 그렇죠? 금방 패킹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이 정도는 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준비해 놓으세요. 그럼 정말 농담이 아니라 한국에서 웬만한 전화에서 72시간 동안 여러분들 버텼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